자, 1번부터 가봅시다. 1번 24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죠. 24 인수분해해보면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이고 여기에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이고 이거 분배되는 거 아시죠? 지수에서도 분배되는 거니까 2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면서 2 곱하기 3 답은 1번 6이 되겠습니다. 2번 보시면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미분계수의 정이죠. 그래서 f'2가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답이 될 거고, 그래서 fx 미분해 보면 6x 제곱 마이너스 10x가 될 겁니다. 그래서 f'2는 4, 6에 24 빼기 20 해서 답은 4가 되겠네요. 자, 3번 봅시다.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싶죠. 자, 그래서 사인이 원점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사인 세타는 3분의 1, 즉 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이렇게 쓰실 수가 있을 거고, 이 세타에 해당하는 직각삼각형을 한번 그려봅시다. 세타 3, 1 이렇게 되고 여기 2루트 2. 그럼 탄젠트 세타는 일단 2루트 2분의 1인데 지금 세타에 대한 각이 사서분면 각으로 나와 있고 탄젠트는 사서분면에서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음수죠. 탄젠트는 1, 3, 4분면에서 양수고 나머지에서 음수니까 그래서 유리화해보면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번 구간별함수 주어져 있고 구간별함수의 연속을 물었네요. 각 구간 내에서는 당연히 다항함수니까 연속이고, 그러면 의심할 만한 확인할 만한 지점은 구간이 전환되는 지점, 즉 x가 2일 때겠네요. 그럼 연속의 개념은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싹 다 같은 거니까 2에서의 좌극한은 여기에다 대입해서 구하죠. 그래서 6 빼기 a, 그리고 2에서의 함수값은 지금 여기 포함이니까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고 2에서의 우극한은 마찬가지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마찬가지 여기에 대입해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2를 대입하면 4 더하기 a, 이 둘이 같으면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싹 다 같은 거니까 이 식을 풀어보면 a가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봅시다. 5번은 기본 문제죠. 어떤 문제? f'x를 주고 그걸로 부정적분을 해요. 부정적분하면 적분 상수 생기고 그거를 얘로 해결을 해달라 그런 얘기니까 부정적분하기 위해서 전개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부정적분 해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그리고 적분상수 c 그리고 f1이 6이다 이거를 사용을 해서 c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입해보면 1 빼기 3 더하기 c인데 얘가 6이니까 c가 8이다. 즉 이제 f2 구하라고 하는 걸 구해보면 8 빼기 4, 3, 12 더하기 8일 거니까 답은 16 빼기 12에서 4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봅시다.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등차 수열은 미지수가 뭐뭐 있어요? 초항, 공차 두 개 있죠. 등비 수열이면 초항, 공비 두 개 있죠. 그래서 등차든 등비든 식이 두 개가 있으면 미지수 두 개가 결정이 될 거니까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식을 각각을 살펴보면 수열의 합 빼기 합이죠. 합 빼기 합이면 남은 항을 써주는 게 일반적인 풀이죠. S4는 A1에서부터 A4까지를 다 더한 거고 S2는 A1에서부터 A2까지를 더한 거니까 둘이 빼면 남은 항은 A4 더하기 A3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지금 A4 더하기 A3이니까 우변이랑 정리해보면 A3은 2A4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미지수를 초항과 공비 이렇게 두 가지로 통일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A3을 AR 제곱 이렇게 표현하고 A4를 AR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보면 초항과 공비는 당연히 0이 아니겠죠. 왜냐면 초항과 공비 중에 하나만 0이라고 하면 A5는 0이 될 거니까요. 자, 그래서 0이 아닐 거니까 양변 나눌 수 있고, 그러면 좌변은 1만 남고 우변은 2R이 남아서 R이 즉 공비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상태에서 그거를 오른쪽 식에다가 적용을 해보면 A5는
초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이죠. 지금 공비의 4제곱은 16분의 1, 그리고 우변은 지금 4분의 3이니까 나눌 거 나눠서 이항에 보면 초항이 1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A1은 12고 A2는 A1 곱하기 공비를 하나 곱한 거죠. A1에다가. 그래서 1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이 돼서 둘이 더하면 18이 답이 되겠습니다. 7번 3차 함수의 극대 극소의 x값을 구해서 베타 빼기 알파를 해달라, 그런 얘기니까 극대 극소를 구하는 거 당연히 미분해서 도함수가 x축을 뚫는 지점을 찾는 거죠. 자, 그래서 미분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3차 함수 최고차 함수가 양수인 3차 함수고 극대 극소를 가질 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건데 fx가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2에서 극대 6에서 극소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지금 극대를 가는 지점이 알파니까 마이너스 2가 알파고, 극소를 가는 지점이 베타니까 6이 베타. 자,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를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답은 8이 되겠습니다. 8번 어떤 f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 있으니까 fx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이죠. 그럼 이걸 통해서 fx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fx 구하기 위해서 좌변을 fx로 묶어보면 이렇게 되고, 우변은 3x로 묶어보면 x 세제곱 빼기 1이죠. 이거를 다시 한번 얘까지 인수분해해서 써보면 3x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이제 좌우변을 x 빼기 1로 나눠서 fx를 써보면 3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자, 그러면 fx에 대해서 정적분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봅시다. 그럼 3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3x인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정적분하는 거죠. 근데 다항함수 정적분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2처럼 0에 대해서 대칭적인 두 수가 아래끝 윗끝이라고 하면은 이제 홀수차항을 계산을 안 해버릴 수가 있죠. 왜? 계산했을 때 0이 될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짝수차항만 계산하면 되는데 짝수차항도 그대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 0부터 2 3x제곱 dx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x 세제곱을 2부터 0까지, 즉 답은 16이 될 건데, 한 가지 엄밀한 풀이 하나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풀이 있잖아요. 이렇게 나누기 x 빼기 1을 하는 풀이요, 양변에. 근데 이게 사실 양변을 0으로 나눌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0으로 나눈다는 건 수학에서 애초에 정의가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그럼 x 빼기 1이 0이 아니라는 걸 단정할 수가 있냐? 이게 지금 항등식이니까 이거 그냥 이대로 그대로 나눈다고 하면 x가 1일 때도 포함해서 나누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은 이걸 나누기 x 빼기 1을 할 때 제한 조건을 붙여서 나누기를 해야 돼요. x가 1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이 연산이 이렇게 나눠서 얘가 나오는 연산이 성립을 한다는 제한 조건을 붙여줘야 돼요. 붙여줘야 되는데, 그럼 fx가 지금 x가 1이 아닐 때에 대해서만 식을 구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지금 해당하는 적분 구간 내에는 1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게 엄밀하지 않은 풀이거든요, 사실은. 자, 그래서 x가 1일 때 어디 있는지도 사실 확인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fx가 다행히도 문제에서 3차 함수라고 줬습니다. 3차 함수는 다항함수고 다항함수는 무조건 연속함수죠. 그러면 x가 1이 아닐 때에 대해서 나와 있는 식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연속함수는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같아야 되죠. 그럼 좌극한 우극한은 어디에서 나와요? 지금 x가 1에서의 좌극한 우극한은 1이 아닐 때 성립하는 식에서 나오죠. 자, 그래서 좌극한 우극한 값을 구해보면은 사실 여기다가 극한을 씌워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대입을 하면 되죠. 왜냐면 수렴이니까. 그래서 3 곱하기 1 곱하기 3에서 9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fx가 무조건 연속이어야 되니까, 왜냐? 다항함수여서. 그래서 이게 함수값과도 같아야 되죠.
그럼 F1이 어차피 9일 거니까 그냥 1일 때도 이 식을 따른다고 해도 되겠네요. 왜냐면 1일 때도 똑같은 식을 따른다고 해도 1을 대입하면 어차피 9가 나올 거니까. 자, 그래서 fx의 식이 원래는 이렇게 써져야 엄밀한데 이거를 합칠 수가 있으니까 그냥 fx의 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고, 이거는 이해가 안 가시면 일단 이 3점 문제를 푸는 정도의 레벨에서는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제 킬러 문항을 풀고자 하는 학생들이라면 이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